이 채무자분은 그걸 알면서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영업신고증이 그 사람한테 아직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면 다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1,500에서 2천만 원 사이에서 명도를 끝냈는데 최초에 요구했던 금액이 3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협상을 거부하고 그냥 시간을 일부러 끌었습니다. 당연히 막무가내로 시간을 끌 수는 없어요. 저희가 시간을 끌 수 있었던 이유는 안녕하세요, 더유식의 김준하입니다. 오늘은 잠실에 위치한 시그니엘 레지던스에 나와 있습니다. 더유식에서 갑자기 웬 시그니엘 레지던스냐? 저도 더유식에서 시그니엘을 운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건축법상 오피스텔인 시그니엘 레지던스에서는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박업과 관련된 자산은 아니지만 더유식에 관계사 중에 경공매 투자법인이 있어서 그 경공매 투자법인에서 얼마 전에 낙찰받은 자산의 현장 실사를 나왔습니다. 숙박시설은 아니지만 현장을 같이 한번 둘러보고 숙박시설에서의 경매 이야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와보는 이 시그니엘 레지던스인데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제 저는 시그니엘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낙찰 이후에 명도가 끝나고 처음 방문한 날이에요. 저희 경공매 투자법인 대표님께서 워낙 알아서 잘 해결을 해주셨지만 저도 어쨌든 저희 관계사이기 때문에 현장을 보러 왔습니다. 뷰가 엄청납니다. 서울 전경이 다 보이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석촌호수가 보이는 그런 라인입니다. 명도가 잘 마무리가 되어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보이지 않고요. 모텔도 경매로 하기도 하나요, 투자를? 예, 모텔도 당연히 경매로 낙찰을 받기도 하고 MPL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매라는 것은 모든 부동산 섹터를 막론하고 당연히 가장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경공매를 당연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각 자산별로 각 에셋의 특성에 따라서 경매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주거시설인 시그니엘 레지던스에 나와 있긴 하지만 더유식은 숙박시설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오늘은 숙박시설의 경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시죠.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경매에 대한 장소에 찾아오신 이유가 있나요? 더유식의 관계사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고요. 투자법인의 대표님께서 잘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단위 자체가 큰 사이즈의 딜이기 때문에 저도 명도 이후에 한번 와봤고요. 사실은 제가 되게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내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저도 지금 아직 다 못 봐서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가십시오. 사실 어마어마하게 면적이 생각보다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워낙 잘 아시겠지만 건축법상 이곳은 오피스텔이에요. 아파트에 비해서 전용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 숙박시설은 30객실 이상을 통합해서 위탁운영사한테 맡기게 되면 숙박업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많이 하시지만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따른 사업자를 오피스텔에서는 등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에서는 숙박업이 불법입니다. 여기 안방인 거죠? 네, 방이 지금 하나 타입이고요. 분양 면적 기준으로는 100평이 넘거든요. 결국은 타겟이 화려한 싱글 또는 젊은 부부들을 위한 타입으로 지금 빠져 있고요. 안방과 거실에서 전부 석촌호수 뷰가 나오는 그런 타입입니다. 먼지 한 톨 없이 너무 깔끔하게 명도가 끝나 있습니다. 저 근데 모텔도 네. 이렇게 경매로 낙찰 받으면 네. 이렇게 깔끔한 상태로 유지되기도 하나요? 절대 아니죠. 모텔은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일단 소유자거나 임차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운영자를 명도하는 거는 당연히 동일합니다. 경매를 통해서 숙박시설을 낙찰을 받았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요, 영업신고증이 있어야만 숙박업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물리적인 명도 이외에도 영업신고증을 승계받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도에 있어서는 숙박시설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에요. 영업신고증을 승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것을 빌미로 훨씬 더 높은 명도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경매에 나온 물건들 중에서요, 시행사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모텔을 매입을 한 이후에 PF가 안 돼서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영업신고증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매수인인 시행사는 영업신고증을 애초에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를 받지도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철거를 할 거기 때문에 애초에 영업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영업신고증이 없는 경우가 거의 100%예요. 자금력이 풍부한 시행사의 경우는요, 추후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이 있으면 아주 쉽게 영업이 가능한데 영업신고증이 없다 보니까 즉시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영업신고증을 살리는 작업들을 통해서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소방, 위생, 여러 가지 건축법적인 기준들에 다 맞추어서 시설을 다시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일반인들이 영업신고증이 없는 상태에서 네. 만약에 낙찰을 실수로 받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어요. 시공 또는 운영을 맡기고 싶다라고 해서 도요식을 찾아오셨는데 영업신고증을 안 갖고 계신 거예요. 협상을 안 하셨냐? 몰랐대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알고 있어요. 경매 그냥 투자자분은 이걸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 채무자분은 그걸 알면서도 일단 이사비용 다 명도비용 협의를 한 이후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영업신고증이 그 사람한테 아직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면 다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아서 영업신고증의 유무를 모르고 접근을 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영업신고증은 일반 매매가 됐건 경매가 됐건 공매가 됐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경공매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명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이사비용 정도를 주고 내보내겠다, 대항력이 없으니까 나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하시는 게 당연한데요. 숙박시설에서는 그렇게 강제 집행을 해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내보냈다 하더라도 영업신고증 때문에 다시 만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업신고증까지 다 포함을 해서 명도 협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영업신고증의 가치가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저도 종종 보는데요. 실제로 협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상황에 따라 너무너무 달라요. 이미 경매 기간이 오래되었고 나는 대항력은 없지만 그동안 월세를 계속 미납을 하면서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를 했을 경우에는요, 금전적인 손실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좀 더 용이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영업신고증을 빌미로 굉장히 큰 돈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1,500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명도를 끝냈는데 그 점유자분은 저희한테 최초에 요구했던 금액이 3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협상을 거부하고 그냥 시간을 일부러 끌었습니다. 당연히 막무가내로 시간을 끌 수는 없어요. 저희가 시간을 끌 수 있었던 이유는 영업신고증을 직권말소 시켜버리고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업신고증이 살아있더라도 그것들을 행정적으로 내가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오늘 직접적으로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게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고 약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박시설의 경매, 공매를 통해서 내가 낙찰을 받는다라는 건요, 사전에 영업신고증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이후에 입찰을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금전적인 어떤 보상을 한 이후에 승계를 받게 되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경매로 모텔을 낙찰 받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알려줄 수 있나요? 그건 2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 숙박시설 경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 나누시죠.